김포 애기봉 전망대.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세계 전체를 하루면 다 도는데 여기서 보고 가지 못하는 게 한스러워서 눈물이 나네요.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이름 모를 철새들 뿐일까요? 철조망을 넘어온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동도는 강화보다 연백을 더 왕래를 자주 해서 음식 문화 자체가 이북하고 많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우리가 알고 있으나 낯선 음식. 낯선 듯 하지만 또 익숙한 음식.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나볼 북한 음식입니다. 강화도 서북쪽에 위치한 섬 교동도. 간척으로 만들어진 넓은 평야에 질 좋은 쌀로 유명한 섬이죠. 이곳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룡시장입니다. 맛보기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맛보기가 이 정도 컸는데 여기 오면 여기가 하나의 그 고정 코스입니다. 여기 왔다가 난정에서 갔다가 연상군 이곳에 갔는데 대만에 있는 그런 골목이나 일본에 있는 시장 골목 그런 느낌이 나서 아기자기하고 뽀뽀만. 시간이 멈춘 듯한 시장의 풍경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사실 대룡시장은 실향민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대롱이 시장 자체가 저기 남북전쟁 6.25 때 피난민들이 연백에서 이주하셔가지고 그중에 재래시장을 형성한 건데 교동대구가 개통되고 나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들을 찾고 있는 거죠. 황해도 연백의 피난민들이 고향의 연백장을 분떠 만들었다는 대룡시장. 이 골목마다 얼마나 아픈 기억들이 쌓여 있을까요? 황해도 연백까지 불과 2km 남짓. 교동도가 실향민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연백 출신의 실향민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실향민 1세대들은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이들은 몇 안 됩니다. 거기 뭐 말이야 그 길들어 세운 게 그게 유정리야 유정리 뭐뭐 유자 정자 유정리라고 해. 바로 옆에 좀 퍼렇잖아. 네. 조금 거기 뒷동산이야 거기. 거기가 우리 집이야 거기가. 죽기 전에 한번 고향 땅을 밟아보고 부모님 묘소에 술이라도 한 잔 따라놓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는데 그 세월이 언제가 될래는지. 지척에 보이는 고향 땅을 눈으로만 밟으며 살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대룡시장에는 고향을 잃은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 보셨죠? 92세예요. 이곳의 대표 손윤경 씨는 벌써 8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원주민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고향이 이북이신 실향민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그냥 하루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함께 모여 고향 이야기도 하고 어릴 적 먹던 음식을 만들며 기억을 더듬다 보면 실향의 아픔도 잠시 잊고 난답니다. 큼직큼직하게 빚어 만드는 연백식 만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남에 와서 이게 만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작아요.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연대식으로다가 얘기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커요. 이건 언제 먹던 음식일까요?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뭐 경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 먹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입맛은 늙지 않나 봅니다. 고향의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많이 아니 하고 심지어는 우물에다가 넣었다니까. 두리박에 대서 넣어도 그래, 그게 간이 냉장 시설이야. 그렇게 먹었는데 뭐. 추억을 품은 음식은 그리움을 불러냅니다. 이런 거 먹으면 부모 생각이 진짜 뭐 절로 나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눈물까지 다 눈물이 오게 정도로 이렇게 부모 생각이 나지.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연백의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자식들에게 해줬다는 강아지 떡입니다. 순사가 와서 너희 인절미 해 먹지?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인절미 아니고요, 강아지 새끼들 먹일 떡이에요 라고 했더니 일본 순사는 차고 왔던 칼로 이 떡을 푹 찔러봤대요. 푹 찔러보니까 칼 끝에 뭐가 묻어나오니까 에이 지저분해, 진짜 강아지들 먹일 건가 보다, 해 먹어라 그랬대요. 잊었던 기억을 떠올려 재현한 강아지 떡은 이제 대룡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고향은 못 가도 고향의 음식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이제 고향의 모습도 두고 온 가족의 얼굴도 희미해져 갑니다. 이들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고향의 음식들. 혀의 기억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1.45 때 당시에 나왔는데요. 쌀 2말 지고 나왔습니다. 짧으면 한 달이라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수복이 돼서 도로 고향에 올 것이다 하고 왔는데 한 달이 어느덧 70년이 됐습니다. 연백의 큰 넓은 땅에서 그 흙을 물어와서 이제 제비집을 짓고 그러니까 처마 끝을 이제 다 내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방까지 내줬어요. 방에도 와서 제비집을 짓고. 제비에게 방을 내주고 고향의 흙내음이라도 맡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비들이 물어오는 게 고향의 흙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척의 땅, 고향 연백. 이들에겐 세상 어디보다 먼 곳입니다. 평생 통일만을 기다려온 실향민 1세대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직은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 그 국민들을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그게 좀 힘들다고 봐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 실시한 설문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6%.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최근 추세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7.8%에 불과해 60대 이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 비율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평양냉면 중에 물냉면, 비빔냉면을 많이 드시고요. 만둣국도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북한 음식인데요. 평양냉면을 중심으로 북한 음식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처음에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이지 하는데 먹다 보면 되게 많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슴슴한데 나중에는 고소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 풍부한 맛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자주 막 평양냉면 먹는 방법 해서 올라온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국물 맛을 뭐 음미를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라고 하시는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찍었어. 실향민들이 즐겨 찾던 평양냉면이 언젠가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북한 음식 전문 인플루언서인 김하은 씨와 친구들 역시 북한 음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17살 때 처음 먹었어요. 그때 순면을 처음 맛봤습니다. 메밀 100% 순면을. 근데 그 툭툭 끊기는 식감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평양냉면이 다 그러잖아요. 먹을 때보다 먹고 나서 더 생각난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한 40군데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평양냉면을 비롯한 북한 음식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화제도 있겠지만 SNS 발달도 컸던 것 같아요. 마이너 음식이었던 평양냉면이 좀 이렇게 대중화된 거에 대해서 인증이나 뭐 도장 깨기 형식으로 방문하거나 이런 여파가 형성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저는 북한의 비빔류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복쟁반집 파는 곳 중에서 전 이 집을 제일 좋아해요. 좀 특이한 거, 여기 냉면 파는 주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게 비빔냉면인데 들기름이랑 이용해서 좀 퓨전식의 평양냉면집도 요새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양냉면에서 시작된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은 더 다양한 음식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높이는 해법은 어쩌면 음식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평양냉면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꼭 갈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평양냉면과 닮은 듯 다른 음식이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부산 국제시장입니다. 한 80~90%가 전부 다 이북 사람이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 빈 터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도 1세대들은 이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가고 2세대들이 온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 피난민들에 의해 유래된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향토 음식이 된 돼지국밥이나 밀면이 그런 예죠. 소를 키우던 막사에 천막을 쳐서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우암동입니다. 이곳에 부산 밀면의 원조라고 불리는 한 식당이 있는데요. 벌써 5대째 내려오고 있는 이 밀면집은 부산 사람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먹고 오늘 3번째 왔는데 처음 먹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항상 물을 꼭 짜야 돼. 됐어. 3대 사장인 유상모 씨는 요즘 손녀에게 밀면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는데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됐어. 자.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비법 그대로 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상모 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함경도 흥남에서 동춘 면옥이라는 냉면집을 하다 부산으로 피난 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배운 게 이제 냉면밖에 없었으니까 동춘매녹이라고 이런 냉면 장사를 했으니까 그거를 그 기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나가 막리를 해가지고 그 기계를 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냉면을 시작했어요. 냉면과 밀면의 차이는 바로 면에 있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임시수도 부산으로 내려왔던 함경도의 피난민들. 고향에서 먹던 음식인 냉면이 그리웠지만 냉면의 주재료인 전분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으로 받았던 밀가루를 이용해 면을 뽑아 냉면을 대신했고 그게 밀면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많이 나오니까 밀가루하고 고구마 가루하고 비율을 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처음에 몇 번 한 게 그게 지금의 밀냉면, 그게 지금 밀면이라 하죠. 우리 엄마가 밀냉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밀면입니다. 고향의 맛을 못 잊어 궁여지책으로 만든 음식이 부산을 대표하게 되었지만 유상무 씨의 아버지는 끝내 고향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그 3일 전에 이 달력입니다. 이게 달력을 잡아 째가지고 이 유수입니다. 밑에는 유수고 위에는 우리 나중에 고향에 올라가거든. 요 찾아가라 이 약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는 이거 읽으면 눈물이 나서 읽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으면 방송 나오면 안 읽고 이렇다 이거. 아버지는 못다 이룬 꿈을 유서에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지만 그게 가능할지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얀 쌀밥에다가 밀면 한 그릇 또 대접도 해드리고 쌀밥도 해드리고 소주도 한잔 해드리고. 살아생전 하루도 빠짐없이 되짚어봤을 고향길. 우리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아버지는 영원이라도 가보았을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탄생한 음식, 밀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한 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을 갈라놓았지만 서로의 음식을 뒤섞기도 하고 새로운 음식을 탄생하게도 했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이야말로 이름 그대로 음식의 용광로가 아닌가. 남한의 부자들과 북한의 부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면 부자들의 음식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은 밀면, 냉면 이런 문화가 꽃피우면서 그 밀가루 음식 문화와 고기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그 음식 문화가 많이 꽃피웠던 곳이 부산의 50년대 전쟁통의 부산이 아닌가. 이처럼 전쟁과 함께 넘어온 이북 음식은 재료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남과 북은 음식으로 길을 열어 서로의 먹거리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개성 음식을 주제로 열린 한 전시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음식이 조선시대 한양은 물론 궁중 음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1000년 전 고려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고려시대는 코리아라는 국명을 세계 지도에 각인시킬 만큼 그 우수한 문화를 꽃피운 시기입니다. 고려는 주변국인 여진, 송나라 등은 물론 아라비아나 베트남, 태국 등과도 교역을 하였고 자연스레 수도인 개성은 외국과 끊임없이 교류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개성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경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의 문물은 개성의 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시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궁중 음식을 항상 얘기했고 하지만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선의 시대를 더 앞서서 저희가 그 더 옛날의 음식을 알고 싶었고 그 음식이 지금은
정말 갈 수 없는 곳이고 어떤 맥이 끊겼다고 한다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자료도 많이 찾아서 모르는 음식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 공간에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문헌을 뒤지고 전문가를 만나면서 개성 음식이 우리 식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개성은 조선 배추가 유명했고 무가 유명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처럼 만들어서 싸서 복을 주는 음식, 그리고 각종 해산물을 넣고 만든 게 특징으로 알고 있어요. 고기와 생선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보김치는 개성 음식의 식재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개성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해산물도 풍부했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풍부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김치 하나를 담그더라도 풍부하게 담궜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의성이 돋보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장성이 좋은 장땡이가 그런 경우죠. 그 부잣집에서는 고기라든지 그런 걸 많이 넣어서 만들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고기 외에 야채를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만들었던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서양의 살라미라든지 소세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라져가는 개성 음식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며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레시피에 대한 창조성이 되게 돋보이는 게 많아요. 요리에 보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마음, 효가 많이 담긴 음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다양한 음식을 많이 넣어서 영양적으로도 되게 좋았던 밸런스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개성부터 한양까지 천년을 이어오며 서울 음식과 궁중 음식에 크게 영향을 줬지만 이젠 그 길이 막혀버린 개성 음식. 분단으로 끊겨버린 개성 음식의 명맥을 이으려 노력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개성식문화연구원의 윤숙자 원장입니다. 여기서 개성이 승용차로 15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여기 곧 개성이죠. 왜냐하면 일조량도 같고 토양도 같고 개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개성 가까이로 오느라고 여기 장남면으로 왔어요. 개성과 비슷한 기후인 경기도 연천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만든다면 개성 음식의 맛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혹시 개성 상인들이 연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개성 음식을 전수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들고 있는 음식은 개성식 장국밥입니다. 각종 나물에 고기, 황태까지 얹고 육수를 부어 만들죠. 길 위의 개성 상인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었던 음식일 겁니다. 한 서너 시간 끓여가지고 걸른 거예요. 윤숙자 원장이 이처럼 개성 음식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도 개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날 피난 나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다 개성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젊은 날은 내가 개성 음식의 중요한 걸 몰랐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어머니가 해준 개성 음식이 많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고향 가까이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성 가까이로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옛날 고려시대 문인?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좋아했다는 복내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봉은 쑥을 뜻하고 내는 명아주를 뜻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넣어 은은한 향을 냅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향기가 이 고두밥에 다 배이도록. 물은 좋은 물이라 해야 돼. 명아주와 쑥을 얹어 찐 찹쌀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잘 섞어 식힌 후 5일에서 6일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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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발효가 끝난 술을 고운 체에 걸러주면 이규보가 최고의 술이라 칭했다는 복내주가 완성됩니다. 개성 음식의 풍류를 짐작해 하는 술입니다.
개성 음식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는 윤숙자 원장. 그녀에게 개성 음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통일이 되긴 좀 어렵겠으나 그 통일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개성의 음식, 고려의 궁중 음식을 연구해서 우리가 길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는 일,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좋게 길을 걷는 두 사람. 모자지간인 윤선희 씨와 심서환 씨입니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식당의 주방인데요. 이들 모자는 2008년과 2011년 서로 떨어져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모자는 평양냉면을 비롯해 다양한 북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든든한 사업 파트너인 셈이죠. 이젠 7년 되니까 그냥 척 하면 척입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국영식당에서 일했던 윤선희 씨는 남한에서도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 마음먹었답니다. 한식을 해야 되나 북한 내 전통 음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느라 한 17곳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전통 음식, 북한 전통 음식을 하는 게 맞겠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들의 특징은 그동안 실향민들에 의해 전해진 1950년 이전의 이북 음식이 아닌 최근의 북한 음식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북한의 맛인 거죠. 요즘의 북한 음식 맛을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식당은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평양은 저를 원래 잘 안 먹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죠. 이들 모자가 북한을 넘어오면서 북에서 먹던 음식도 우리에게 함께 넘어왔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남한 땅에 정착한 윤선희 씨 모자. 이들이 처음 식당을 열고 지금까지 함께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질감보다 동질감을 좀 찾자. 거기서 푸드라는 컨텐츠로 우리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컬처를 좀 바꿔보자. 저는 그 생각, 음식은 이념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거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제 된장에 익숙하고 김치에 익숙한 우리 그 민족의 뿌리는 없앨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요즘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음식점들의 출현이죠. 주로 뭐 파세요? 북한 음식은 다 있어. 북한 사람들도 오고, 실향민들도 오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 순댓국 좋아하니까 많이 와요.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를 뭡니까? 인절고 이렇게 가운데가 또 이렇게 구멍 내갖고 여기다 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들이 선보이는 음식들은 최근 북한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가공해 만든 인조 고기밥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부밥이에요. 두부로 기름에 기어갖고 반을 갈라서 밥을 가운데 넣는 거예요. 음식이 한국 식당보다 싸고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담백한 맛이 좋고 다 입에다 드시면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2014년 딸과 함께 이곳에 북한 음식점을 열었다는 김영순 씨. 두부밥이 3개 나왔다. 인조고기밥은 탈북민을 상대로 연 식당이지만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신기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러게요. 주문이 한 번에 배달이나 택배 주문도 끊임없이 들어온다니 그 인기가 대단하죠. 하루에 한 20, 30컬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드시고 또 이게 탈북민들도 많이 먹고 그 교포분들 많이 드시고. 지금 떠난다 그랬어요. 수고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북한 고향 사람들은 여기 오면 제 고향 집 온 기분이지. 그리고 남한 분들은 자꾸 오는 분들은 매천 번에 왔는데 또 왔다 하며 자랑하며 들어고 친구들은 또 데리고 왔다고 자랑하고. 탈북민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북한 음식들은 앞으로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인조고기밥이나 다 먹어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 컨셉이 너무 좋아요. 요거를 누군가가 대한민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거로 변형시킨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겠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좋아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봤어요. 생각하는 소비, 그죠? 착한 소비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돼 있냐? 비건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유명 맛집들이 즐비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에 이북 음식으로 승부를 건 젊은 셰프 최지영 씨가 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이북 음식은 좀 특이합니다. 한상 차림이 아닌 바 형태의 테이블에 직접 설명을 하며 코스로 음식을 냅니다. 이북 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개발한 메뉴들 역시 눈길을 끄는데요. 음식의 바탕은 이북이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직접 설명하며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북의 원산 지방에서 시작된 그 해산물 잡채를 저희식으로 한번 바꿔본 거고요. 원래는 이제 잡채이니만큼 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당면면이 아니라 청포묵으로 면을 써서 준비해드렸고요. 위에 해산물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원산 잡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출신도 아닌 지영 씨가 이북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식감이 오도독한 거랑 연한 거랑 되게 균형이 좋네요. 바로 함경도 실향민 출신의 외할머니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할머니의 이북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 북에서 피난을 오셨고 할머니가 연세가 엄청 많으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8살, 7살 된 꼬마가 마장동이며 뭐 김포시장이며 쫓아다니면서 이제 소창을 사고 선지를 사서 집에 와서 거의 90된 할머니랑 막 10살도 안 된 애랑 순대를 막 200kg, 300kg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 예, 저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여서 너무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손님들에게 이북식 순대만큼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지영 씨. 직접 개발한 순대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제 야채피 순대, 그다음에 백순대, 아바이 순대, 오리고기로 만든 오리순대, 양고기로 만든 양순대. 절임 야채나 아니면 말린 야채들이 위주로 많이 들어가서 씹는 감도 좋고 그 생선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아무래도 말렸다가 다시 조리하는 것들이 생야채에서 나올 수 없는 또 풍미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지역보다는 좀 씹는 맛이나 향이 좀 더 좋습니다. 당면 대신 찹쌀과 말린 채소가 들어가는 정통 이북식 순대는 우리가 먹던 순대와 닮은 듯 다른 모습입니다. 할머니의 이북식 순대 맛을 최대한 살려내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또 다른 순대를 만들며 지영 씨는 이북 음식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양고기 순대. 양고기 향이 확 나네요. 네네. 양고기 순대 예를 들어 향신료 어떤 게? 오레가노, 그다음에 바질, 큐민, 그다음에 뭐 펜널시드 이런 식으로 약간 중동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향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네. 북에 있는 말중 지방에서 온 아마간세 소금. 순대하면은 익숙한 듯 새로운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도 이거 처음 알았네. 확실히 요 맛이 더 고급진 것 같고 그리고 향신료나 그런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맛볼 수 없었던 맛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색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신선한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까지 했던 지영 씨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어릴 적부터 맛봤던 이북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죠. 2020년 미국 현지 식당에서 순대를 소개했던 지영 씨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자신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대를 먹고 명태식혜 같은 거를 이제 할머니께서 맨날 해주셔서 막 더운 여름에는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밥 말아서 명태식혜랑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제 세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이 북과 이 남의 문화적인 괴리감이 멀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스스로부터 좀 더 교두보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음식은 최지영 씨와 같은 젊은 세대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개최한 요리대회 현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이겨내고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입맛통일 요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요리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튀기듯이 굽고 있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북한 음식으로 실력을 겨루었는데요. 이 대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젊은 세대입니다. 스타일대로 한번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점 옅어지는 현실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참가는 이채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돼갖고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는 서로 이질감을 안 느끼고 그냥 이건 우리는 편안하게 먹던 그런 음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참가자들은 북한의 음식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우리는 결국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민족임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통일은 이렇게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남한이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런 거를 염원을 담아서 우리나라 남한 쪽을 이렇게 백설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성 음식에 개성 지방의 그 대표 음식이에요. 그래서 개성 주악을 해가지고 숭어라는 재료가 북한 분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요리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숭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평가의 시간. 입맛통일 요리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과 북의 맛을 모두 담은 다양한 음식이 선보여졌는데요. 과연 심사위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오늘의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주인공은 바로 통일 요리사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상은 20대의 두 청년 통일 요리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엄지척 포즈까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렇게 과한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열심히 한 만큼 따르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요리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파주 임진각.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파주 개성 인삼축제인데요. 개성과 인접해 있던 파주는 고려시대부터 개성 인삼의 재배지였다고 하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파주 개성 인삼이라고 왜 부르냐면은 개성군이 장단면, 진서면, 진동면 그 지역을 갖다가 파주 개성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지금의 파주 개성 인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2kg 드릴까요? 네,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축제이니만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많아서 재배 농가들도 힘이 납니다. 민통선 북쪽 장단면 일대와 가막산 기슭에서 재배한 파주 인삼은 중국과 아라비아까지 팔려나가던 개성 인삼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들이 많이 사는 파주시 적성면. 입맛통일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우 씨와 북한 음식 전문가 윤선희 씨가 이곳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2대째서부터 저희 아버님서부터 지고 있어서 상당히 오래돼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장단이고 지금 현재 저도 거기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땅이 돼버린 장단이 고향인 태영 씨의 아버지는 죽기 전 고향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항상 그리워하셨죠. 그래서 저기 막 항상 그쪽에 지금 아버님 그쪽으로 모셨고 그쪽으로 강에 저기 막 밭에 가면 항상 거기 앉아서 먼 산들어 바라보고 그랬어요. 분단으로 인해 끊어진 음식의 맥을 잇고자 인삼과 두부 등 이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해 남과 북의 대표가 특별한 밥상 차리기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음식 전문가, 남한 대표 주부, 그리고 셰프 지망생까지. 이들이 만들어내는 3인 3색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윤선희 씨가 정통 북한 음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날에만 먹었다는 인삼 닭탕입니다. 되게 흔하지 않은 게 닭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1년씩 키워서 닭탕 먹는다 그러면 가장 기쁜 날 집에 어르신이 생신이나 이럴 때 그럴 때 정말 특이하게 먹을 수 있고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닭입니다. 그래서 인삼 닭탕 하면 남쪽에서는 되게 이제 흔한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음식입니다. 얼핏 보면 삼계탕과 다르지 않죠? 이처럼 남과 북의 식문화는 닮아 있습니다. 인삼과 소고기, 대파를 꿰어 만든 인삼고기 산적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음식은 양념이 많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가 많다고 합니다. 심심하고 단순하지만 식재료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북한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전복동 씨는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뜨끈한 닭탕에 어울리는 칼칼한 겉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쌉쌀한 인삼을 넣어 풍미를 더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로 인삼하면 삼계탕이긴 한데 겉절이에다도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향도 진하고.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얼마 전 북한 음식 개성 인삼 주악을 배우면서 두 분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복동 씨의 친정아버지도 북녘이 고향입니다. 그거를 배우고 나서 아 이런 떡도 있구나 해갖고 정말 아버님들이 이 떡을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네. 친정 아버님은 명절 때면 북쪽 쪽문 그 문 쪽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그냥 그쪽에 이렇게 다 앉으셔갖고 눈물도 흘리시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사연이 많이 있어요. 이번엔 남한 청년 동우 씨가 나섰습니다. 동우 씨의 선택은 두부로군요. 오늘은 북한 전통 두부밥과 우리나라에 주로 먹는 유부를 활용하여 통일이 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유부 두부밥을 준비해봤습니다. 파주 장단은 콩이 유명하기도 하죠.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를 이용해 최근 북한에서 인기가 많다는 두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유부초밥 같기도 하지만 두부밥은 식초를 넣지 않습니다. 대신 따로 양념을 만들어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이 특징이죠. 북한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두부를
두부를 많이 먹고 밥을 적게 먹어도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북한은 두부가 비싸기도 하니까 이제 얇게 하고 밥을 많이 넣는 그렇게 이제 만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두부밥을 남한식으로 변형한 퓨전 요리도 해보려고 합니다. 유부피에 두부를 으깨어 넣고 각종 토핑을 얹어 먹는 유부 두부밥인데요. 남한에 익숙한 유부와 북한 인기 음식인 두부밥의 만남이니 통일이 된다면 정말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음식까지 한 상에 모였습니다. 닭고기 안에서 인삼 향이 엄청 세게 납니다. 강하게 납니다. 그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파주 인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건 정말 오리지널 그 북한에서 하는 조리법 그대로 건강식으로만 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좀 낯설어요. 네네, 저희는 조금 낯설어요. 근데 맛은 삼계탕 맛하고 똑같아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요네즈가 들어갔나 봐요. 네, 맞아요. 네. 마요네즈 향도 나면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늘었네, 동우 씨. 감사합니다. 입맛에 맛있어. 맞추시죠. 남북으로 갈라져 오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밥상에는 남과 북의 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우 씨가 만든 거는. 아니,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먼저 가신 친정아버님, 시아버님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평안도 개천에 친정아버님은 고향이시고 네. 시아버님은 파주 장단. 그러셨군요. 고향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탈북민 윤선희 씨, 실향민의 딸 전복동 씨, 셰프를 꿈꾸는 동우 청년은 밥상 앞에서 자연스레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의 힘입니다.